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통나무 집 짓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큰딸아이가 소원으로 빌었던 2층 집 지어주세요. 제가 드디어 이제 2층 집을 짓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4년 3월 22일부터 시작된 교육이 3주 교육 과정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3주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엔진톱 그 하나를 들고 통나무 골조를 깎아서 통나무 골조를 조립하는 데까지 한 과정을 실제로 경험해보는 그런 것입니다. 통나무학교 교육과정 3주 과정을 마치고 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집 짓는 기술은 가졌는데 집은 어떻게 짓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수해가 나고 난 뒤라 사실은 전 재산 빵원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자재값이라도 있어야 되니까요. 우선은 원목을 사야 그 원목을 가공하고 집을 지을 텐데 원목을 살 비용은커녕 당장 내일 먹고 살 비용도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집사람에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어. 우리가 설마 살 집이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얼어 죽겠냐. 올 겨울 전에 어디 집에 들어가 살 수 있겠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없이 삶을 사는 연습을 그때부터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을 마치고 난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집사람과 함께 동해안 바닷가를 차를 타고 잠시 삼척까지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삼척과 울진 사이에 일출이 아주 아름다운 장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애국가에 처음 장면으로 등장하던 곳입니다. 그것은 바로 갈람이라고 하는 바닷가입니다. 그 갈람 바닷가는 이렇게 길에서 잠시 내려가지고 바다의 풍치를 바라보는 것이 여간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너무 멋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람 바닷가 쪽을 막 지나갈 무렵인데 도로 한편에 어떤 사람이 긴 나무를 꽤 많은 양을 갖다 놓고 엔진톱으로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았죠. 차를 세워놓고요. 보았더니 모자 쓴 거 하며 선글라스 낀 거 그리고 옷배 입은 거에 작업벨트 맨 폼이 이거는 영락없이 통나무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옷과 가장 멋스러운 복장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는 저 사람 틀림없이 통나무학교 교육생이었다. 그래가지고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그분은 작업을 하다 말고 엔진톱을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죠. 집 짓고 계시나 봅니다. 아, 예. 혹시 통나무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이번 39기로 통나무학교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입니다. 요 아랫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나 반색을 하면서 저 손을 붙잡고 앉으라고. 그러더니 가가지고 마실 거며 뭐 막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저에게 묻습니다. 집 안 지으실 거냐고. 아, 집 지어야지요. 그러지 않아도 수해가 나가지고 지금 살 곳이 없는데 집은 지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비용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구입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반가워하시면서 잘 됐다고. 그러면 내일부터 당장 집을 짓자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내가 집 3채를 짓기 위해서 통나무를 한 100번가량을 구입을 해놨다.
12.4m짜리 한 100본 정도를 사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업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없고 혼자서 하루 종일 톱질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21일 3주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이 작업을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싫고 겨우겨우 해가 중천에 떠서 일어나고 나면 통나무 집 지으려고 준비해 놓은 그 작업장에 나와가지고 엔진톱 시동을 걸을 때마다 통나무 지금까지 깎아놓은 거 다 잘라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들 보고 불 떼라고 이렇게 다 나눠주고 다 집어치워버릴까 이 생각을 하루에 12번씩 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나랑 같이 여기서 집을 짓자. 그래서는 지금 저는 이 나무 살 비용이 없어가지고 작업을 못 한다고요. 그랬더니 야 그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사놓은 나무가 많으니까 우선 이 나무를 같이 쓰자. 그래서는 내가 필요한 만큼 나무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라도 나무값을 줄 수 있을 형편이 되면 나무값을 계산해서 주면 되고 아니면은 정 형편이 안 되면 나무값 안 줘도 된다. 내가 지금 집 한 채를 짓다가 말고 다 때려치려고 하는 참인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옆에서 말동무라도 해주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이럴 수만 있다라면 내가 그까짓 거 집 한 채 짓는 나무 그건 내가 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더군요. 그래가지고 계산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럼 알았습니다. 저 그럼 내일부터 당장 집 짓는 작업 시작하도록 오늘 밤에 도면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뭐 너무나 뜻밖의 제안을 받은 거니까요. 저희야 마다할 이유가 없고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그래갖고는 집사람과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통나무집 도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평짜리 자그마한 집 한 채를 짓자. 아래층, 2층 그 다락방에 있는 집으로 지으려고 밤새 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이튿날 그 도면을 들고 드디어 바닷가 그 갈람마을의 작업장으로 나갔지요. 이분은 제가 차를 타고 도착하니까 작업 시작도 하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오지 않을까 봐 마음 졸였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제가 오니 생명의 은인이라도 만난 듯 손을 따뜻하게 잡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하게 끓여놨던 차를 내주면서 차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극진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놓은 나무 거기에서 도면대로 맨 처음에는 기둥부터 깎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 깎고 그리고 도리, 빔 하나씩 하나씩 깎아가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깎다 보니까 5개월이 걸리더군요. 저는 기적처럼 그렇게 하여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비용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한 분이 나타나서 제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골조를 깎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12일부터 골조를 깎기 시작해가지고 9월 19일 날 지금 이 산무곡에 있는 자리 거기에 첫 번째 집 조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들 이제 마감하고 벽체 막고 지붕 덮고 하는 이 과정 전체 마감 공정까지 모두 마치고 났을 때 봤더니 1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8개월 정도 걸린 거지요. 8개월 걸려가지고 제 손으로 집 한 채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값 계산해드리고 지붕 덮을 자재, 그 다음에 벽체막을 자재 이런 거 구입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감을 해가고 있었지요. 제가 집을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는 저와 함께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주말이 되면 이틀씩 3일씩 와가지고 함께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집을 짓다가 남은 자재가 있다고 그 자재를 싣고 여기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12월 20일 20평의 통나무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요? 골조 비용 계산해 드리고 마감재 준비한 비용 다 계산하고 났더니 총 500만 원 들었습니다. 당시에 통나무집 한 채를 짓는데 한 평당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평을 지으려고 하면 8천만 원이 들어야 하는 집이지요. 그 집을 저는 단돈 500만 원. 그렇게 해서 저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그 집에 입주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한 대로 집사람과 그리고 큰딸 아이를 위하여 지은 집이니 그 집의 이름을 선물이라고 짓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저는 거짓말을 1도 보태지 않은 진실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산다는 것, 그것은 날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상들을 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또다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인들을 만나서 제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가게 됐던 것이지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대책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칭찬을 무엇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대책 없는 놈이라는 말을 제일 기분 좋게 듣습니다.